철수야, 학교 늦겠다. 빨리 일어나. 1970년 초여름 서울 변두리의 달동네. 장마가 시작되어 하루 종일 빗물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누런 빗물이 골목길을 따라 흘러내리고 녹슨 양철 지붕에서는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죠. 한 평 반짜리 단칸방, 그곳에 김철순의 5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빨리 일어나.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8살 철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자던 이불에서 나오니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철수는 양은 대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빗물이 대야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죠. 어머니, 또 지붕이 샜어요. 철수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바빴습니다. 모처럼 연탄 반장을 구했기 때문이죠. 벽에 걸린 낡은 벽시계는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옆방에서는 집주인 박 사장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겼어요. 보리밥과 소금에 절인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허름한 고물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죠. 오늘 정부는 경제 성장률이 10%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수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강의 기적? 그건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매달 밀리는 월세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고단한 삶이었죠. 철수야, 그래도 우리도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는 꼭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거만한 표정의 집주인 박 사장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야,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줄 거야? 벌써 열흘이나 지났잖아. 이러다가 내쫓을 줄 알아? 박 사장의 고함 소리에 갓난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남편이 이번 주 토요일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또 그 소리. 토요일까지 안 내면 수도랑 전기 모듈이 끊어버릴 줄 알아. 애들이 시끄럽게 굴고 꼴도 보기 싫어. 박 사장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 충격에 천장에서 흙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죠. 그 모습이 철수의 어린 가슴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어요. 괜찮아, 어머니. 제가 크면 꼭 좋은 집 사드릴게요. 철수는 그날 학교에서 돌아와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의 보따리가 길가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길가에 서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어. 매몰차게 쫓겨난 그들은 비 내리는 밤거리를 떠돌았어요. 빗속에서 젖은 보따리를 끌고 다니며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막내는 열이 나서 계속 울었고 철수의 동생은 배고픔에 지쳐 더 이상 걷지 못했죠. 새벽녘 그들은 마침내 한 낡은 기와집 앞에 도착했어요. 방 한 칸 새놓음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철수의 아버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비에 젖은 가족을 보고 놀랐어요. 이런, 이 비에 어쩌다가. 어서 들어오시게. 김 노인은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나와 철수네를 안으로 맞아들였어요. 방은 비록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지붕이 새지 않았습니다. 자네들도 시골에서 올라왔나? 나도 옛날에 가난했어. 먼저 뜨끈한 국물이라도 들게.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에 철수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김노인의 아내는 쌀밥을 퍼주었어요. 몇 달 만에 먹어보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많이들 먹게. 사람이 배고프면 무슨 일도 못하는 법이야. 김노인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철순의 가족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철수 아버지에게 목공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도 동네 재봉 틀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철수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김노인 부부에 대한 감사함, 다른 하나는 박 사장에 대한 깊은 원망이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커서 꼭 복수하리라는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1980년대 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서울 곳곳에는 고층 건물이 솟아올랐고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삐삐를 찬 젊은이들로 북적였죠. 철수는 18살이 되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자전거를 타고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학비를 내고 가족을 도왔어요. 철수야, 너무 무리하면 어떡해. 몸 상하겠다. 어머니의 걱정에도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어요. 김노인이 철수의 열정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저 녀석, 뭔가 될 상이야. 철수의 아버지는 성실함과 기술로 인정받아 목공소의 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작은 가구 공방을 열었습니다. 김노인이 보증을 서주었죠. 처음에는 작은 창고에서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어났어요. 철수는 대학에 들어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는 사업 감각이 뛰어났어요. 아버지가 만드는 가구를 백화점에 납품하는 계약을 따내고 수출길도 열었습니다. 1988년 김씨 가구는 직원이 20명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철순의 가족은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김노인 부부를 모시고 싶었지만 그들은 완강히 거절했어요. 우리는 이 집이 좋아. 여기서 평생 살았으니까. 199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열렸고 고속도로가 전국을 연결했어요. 김씨 가구도 철수 가구로 상호를 바꾸고 경기도에 대규모 공장을 지었습니다. 철수는 이제 30대 초반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는 대학 동창인 미영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7살 아들 민수가 있었죠. 어느 날 철수는 사무실에서 신규 하청 업체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요. 비서가 다음 면담자를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박인수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철수의 호흡이 멈췄어요. 20해 전 그들 가족을 비바람 속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철수는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아, 철수 씨, 아니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철수를 바로 알아보았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꼭 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철수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밤 길가에 버려진 가족의 짐, 어머니의 눈물, 동생들의 울음소리. 박 사장님이셨죠? 어떤 용건이신지요?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 사장은 긴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작은 가구 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하청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부탁이었죠. 사장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직원들이 20명이나 됩니다.
모두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박 사장에게 당했던 모든 서름을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뒤에서는 박 사장이 초조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 메모를 건넸습니다. 회의 일정이 있으십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사장을 바라보았어요. 박 사장님, 우리 회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하청업체를 선정합니다. 품질, 납기, 가격. 모든 면에서 최고만 선택하죠.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 계약이 없으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됩니다. 철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정식 테스트를 거쳐야겠군요. 한 달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꼭 20해 전 철수의 아버지와 같았어요. 철수의 가슴이 묘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김노인을 찾아갔어요. 이제 80을 넘긴 김노인은 여전히 그 낡은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철수는 김노인에게 박 사장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품고 있는 복수심도 털어놓았어요. 이제 제가 그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갚아줄 수 있다고요. 김노인은 담배를 물고 천천히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연기를 내뿜었어요. 철수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들어봤나? 진짜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도 아는 법이야. 철수는 김노인의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비바람 속에 내쫓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김노인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복수는 두 개의 무덤을 파는 거야. 하나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김노인의 말은 철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철수는 문득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라나게 해라. 다음 날 철수는 회사 수석 디자이너를 불렀습니다. 박인수 씨 회사 제품 샘플 좀 가져와 봐. 디자이너가 가져온 샘플을 살펴보니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디자인이 구식이었어요.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박 사장을 다시 부르라고 지시했어요. 오후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온 박 사장을 보며 철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귀사의 제품을 검토해 봤습니다. 박 사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좀 구식이에요. 우리 회사 디자인팀과 협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계약을.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 사장은 무슨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바짝 긴장했어요. 철수는 천천히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 오는 날 길가에 버려진 진보다리와 울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을 알아보시겠어요? 박 사장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20해 전 당신이 내쫓은 우리 가족입니다. 박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철수에게 절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철수는 박 사장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제 조건은 이겁니다. 박 사장님이 소유하고 계신 새빵의 세입자들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들의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 사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이제 제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차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은 철수 가구의 주요 하청업체가 되었고 두 회사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 사장은 자신의 새빵에 사는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하고 월세를 낮추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세월이 흘러 1995년 김노인의 85번째 생신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날 김노인의 낡은 기와집 마당에는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철수의 가족은 물론 박 사장도 초대받았어요. 할아버지, 이건 저희 가족의 마음입니다. 철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철수가 김노인 부부를 위해 구입한 새 한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난 이 집이 좋아. 사람 냄새 나잖아. 김노인의 완강한 거절에 철수는 다른 선물을 꺼냈습니다. 바로 김노인 집 수리 계획이었어요. 지붕을 새로 올리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난방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 집을 그대로 두고 좀 더 살기 편하게만 해드리겠습니다. 김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좋겠구먼. 아내가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잔치가 한창일 때 박 사장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철수 사장님, 이건 제가 20해 전부터 써온 장부입니다. 제가 세입자들에게 받은 부당한 월세를 모두 계산해서 그 돈을 장학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철수는 감동을 받아 박 사장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해가 저물자 김노인의 마당에는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겨운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석유곤로 위에서는 옛날처럼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고 그 옆에는 갓 지은 흰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었습니다. 국물이 끝내주네. 옛날 생각난다. 철수의 아버지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보며 소리쳤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철수의 가족과 김노인 부부, 그리고 박 사장과 그의 가족까지 함께했어요. 박 사장의 아들은 철수의 아들 민수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두 아이는 마당에서 뛰어놀며 금세 친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세상이 참 묘하지요? 20해 전에 누가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박 사장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이유가 있나 봐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철수는 마당 한켠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노인이 다가와 그의 옆에 섰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김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성공한 건 내 덕이 아니라 내 노력 덕분이야. 넌 항상 포기하지 않았지. 철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때 멀리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두 참 잘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기적이었죠. 집안에서는 흑백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전국 노래자랑 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철수는 김노인과 박 사장,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원수와 은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지붕 아래 모여 앉아 있었어요. 은혜도 원수도 결국은 한 가족이 되는구나. 철수의 중얼거림과 함께 하늘에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